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이 GPU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만 매체에서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만 공상 15발 소식인데요. 인텔이 차세대 아크 GPU 생산을 위해서 대만 TSMC의 물량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아크 GPU인 배틀메이지를 TSMC 4나노에서 내년인 2024년 하반기부터 만들고 셀레스티얼 GPU는 TSMC 3나노급 공정에서 3년 뒤인 2026년 상반기부터 양산될 것이라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이 소식에 인텔과 TSMC 간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을 봤을 때 인텔이 GPU를 서서히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펩 갤시그는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인 2021년 3월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냉정히 볼 때 전력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세 공정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이 주력 사업인 CPU가 힘든 상황에서 다른 팹리스의 칩까지 만든다고 출사표를 던진 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성으로 치면 자신이 최고였던 D램에서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역전을 허용한 상황에서 자신의 비주력 사업이라 할 CPU 사업에 진출한 것에 빗댈 수 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팹에서 이전처럼 직접 설계하고 제작까지 할 칩과 다른 외부 파운드리에 맡길 칩을 선별하는 작업부터 나서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인텔은 CPU를 성골로 AI 분야에서 역할이 커질 수 있는 GPU는 사실상 진골 아니면 육두품으로 분류하고 외부 파운드리에 물량을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인텔의 GPU 사업에서 발생한 일들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인텔은 최근 데이터 센터용인 맥스 GPU 시리즈의 리알토 브릿지 시리즈를 취소했습니다. 원래 인텔은 내년인 2024년 리알토 브릿지 GPU를 내놓기로 했었는데요. 이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이 이 발표를 공식적인 언론 릴리스 형태가 아니라 슈퍼컴퓨팅 그룹 부사장의 블로그를 통해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도 금요일 오후에 어찌 보면 얼렁뚱땅 은근슬쩍 흘리는 모양새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것은 기업들이 남들에게 가급적 숨기고 싶은 일을 공개해야만 할 때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인텔의 GPU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봅니다. 이미 예민한 IT 전문 매체들은 인텔이 GPU에 있어서 야망을 한 단계 낮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인텔은 앞서 지난해 말 그래픽 칩셋 사업을 담당하던 가속 컴퓨팅 시스템 그룹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GPU 사업 부분 수장이었던 라자 코드리도 인텔을 떠났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인텔이 공식적으로 그래픽 칩셋 개발을 여전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히는 것보다 더 많은 진실과 시사점을 보여준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인텔의 움직임들은 이 각각의 점들이 모여 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GPU 사업의 힘을 조금씩 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1년 신년에 갤시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갤시거는 2023년, 당시로서는 2년 뒤죠. 2023년 생산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인텔 내부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인텔이 만드는 제품의 포트폴리오의 폭을 고려할 때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한 외부 파운드리 사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2023년 제품의 대부분을 인텔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특정 공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당시로 봤을 때는 7나노 칩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내부에서 만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2023년은 인텔이 7나노 공정 칩을 양산하겠다고 밝힌 시기였는데요. 인텔의 7나노는 당시에는 인텔이 노드 명칭을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삼성 TSMC의 5나노보다 낮고 4나노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노드였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고부가 가치 칩인 첨단 칩을 외부 파운드리에 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갤시거는 향후 외부 파운드리의 사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어떤 칩을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대신에 인텔 제품 포트폴리오의 폭을 감안할 때 외부 파운드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갔었는데요. 이미 2년 전에도 인텔은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칩의 많게는 20%를 TSMC 등에 맡기고 있었는데요.
추가로 자신의 칩을 맡길 것임을 공식화했고 2년 뒤인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런 칩은 GPU로 확인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인텔은 2021년 하반기에 PC용 GPU인 알케미스트를 TSMC 6나노 공정에서 만들기로 했고 슈퍼컴퓨터용 GPU인 본테베키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묘두를 TSMC의 7나노와 5나노에서 각각 만든다고 밝혔었습니다. 일단 CPU는 외부에 줄 수 없고 GPU부터 TSMC 힘을 빌어서 경쟁사와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번 TSMC의 인텔 차세대 GPU 소식은 오피셜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해서 본다면 인텔의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CPU보다는 덜 중요한 GPU를 TSMC와 같은 외부 파운드리에 넘긴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칩들은 명색이 사실상 최첨단 노드입니다. 노드로 만드는 제품입니다. 내년인 2024년 하반기 맡긴다는 배틀메이지는 4나노 노드고 셀레스트리얼 같은 경우는 2026년 만든다고는 하지만 3나노급 노드입니다. 돈이 되는 것은 내부에서 만들고 돈이 안 되는 거추장스러운 칩은 외부에서 만들겠다는 그런 큰 틀에서 칩 선별 요건과는 결이 안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GPU는 AI 시장 성장과 맞물려서 프로세서 업체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역량만 갖춰진다면 내부 팹에서 만드는 게 여러모로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지렛대가 돼주는 선택일 수 있는데 인텔이 GPU를 점점 손에서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은 설계와 제작을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가 설계만 하는 팹리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일종의 선입견에 근거한 판단의 측면도 있습니다. 인텔로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TSMC를 파트너로 선택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GPU에서의 선택들이 결국 자신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CPU에서도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에 이런 생각이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미 인텔은 자신의 첫 4나노 CPU인 미티어 레이크 일부 다이를 TSMC에 맡긴 상태입니다. 물론 인텔은 CPU에서 핵심이라 할 CPU 타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4나노에서 만듭니다. 즉 CPU에서 덜 핵심 영역인 SoC 타일, 그래픽 타일, 입출력 단자를 TSMC의 6나노와 5나노에 맡긴 상황입니다. 인텔이 사실상 TSMC의 조력이 없으면 안 되는 칩의 분야가 이 과거에는 모든 칩, 기주국용 SoC, 기타 주변 칩, 인텔이 인수했던 FPGA 업체 알테라 칩 등에서 이제는 GPU로 확장되고 있고 CPU마저도 일부 다이를 TSMC를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텔이 외부 파운드리 파트너로 삼성 대신 TSMC를 납점하고 있는 사실만큼이나 인텔의 칩 생산 능력 태조가 눈에 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인텔의 GPU를 놓치고 있는 게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미세공정 개발에 나서면 나중에 인텔의 물량을 잡을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텔이 핀치에 몰려있는 외장형 GPU 시장에서 성과가 현재로서 없다는 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인텔로서는 GPU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TSMC가 잡고 있는 GPU 물량도 대규모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인텔 물량의 첫 수주 자체가 향후 삼성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일감 수주를 크게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필사적으로 삼성이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물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인텔이 GPU 시장에서 TSMC가 강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것저것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